고용하고 인플레에 대한 논쟁, 이게 이제 긍정론자, 맑은 눈을 가진 자들의 승리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고용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지난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맑은 눈을 가지자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죠. 맑은 눈은 뭐냐? 고용은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고 인플레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실제로 지금 고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자, 이제 이게 이슈였죠. 고용 회복이 바로 나타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수그러들면, 아니면 구조적으로 저고용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가는 걸까? 이 논쟁이 있었죠. 이게 촉발된 거는 5월 7일에 발표된 4월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97만 8천 명의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불과 26만 6천 명 증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생겨났던 거죠. 이거 있잖아,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용이 없다면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정책 결정에서 얘기한 게 연준인데, 고용 개선이 없으면 영원히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까지 의견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 그 너무 과도한 생각이다라는 그 얘기도 나왔죠. 뭐냐면 이거 일시적 부진일 뿐이다. 왜냐면 지금 추가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전히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일자리 얻기를 꺼려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가 아직 완전 재개방이 안 돼서 이제 맞벌이 그 부부 입장에서는 한 명은 일자리 다시 구해도 한 명은 애들 보려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반대 의견에 대한 또 반대가 나오죠. 뭐냐 하면, 아니 그럼 그렇게 추가 실업급여가 문제라면 이번 바이든 정부는 보니까는 뭐 과감하게 아주 그냥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돈을 주는 스타일 같은데 이러면 이거 구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한 또 재반박이 나오죠. 뭐냐 하면, 지금의 추가 실업급여는 9월 초까지가 끝이다. 그나마도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은 조기 종료를 선택했다. 받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다시 빠르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ISM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기업들이 지금 일손을 못 구해서 야단이지 않느냐. 지금 굉장한 수요는 있다. 공급이 지금 병목 현상이 있는 것뿐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와중에요,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급여 관련된 숫자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가 6월 들어와가지고 기스가 갑니다. 숫자에. 6월 10일 날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가 좀 높게 나와버리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예상치는 30만 명대인데 40만 명대가 나와요. 근데 이때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펜실베니아 혼자서 너무 높더라. 이 펜실베니아 왜 높았냐 하니까는 펜실베니아가 이 집계 시스템을 개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로그가 좀 발생해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주들 49개 주들만 가지고 보면 점점 더 전주 대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 양태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펜실베니아 숫자가 튀던 부분이 사라지자 요 이제 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원래 트렌드로 돌아왔었죠. 실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요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키 차트입니다. 뭐냐면 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죠. 요 그 흐린 파란색, 이 9월 달에 추가 실업급여를 종료하는 주들에서 신규 실업수당, 이제 아닙니다. 반대네요. 요 그 짙은 색이죠. 짙은 색이 이제 예정대로 9월 초에 추가로 주는 그 실업급여 그 프로그램 이제 9월 달에 종료하는 이제 그런 주들의 추가 실업급여의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요, 흐리멍텅한 파란 색깔이 9월 이전에 종료하는, 보통 이제 공화당 주들이겠죠. 그런 주들에서 그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감소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는 9월까지 주겠다고 하는 데서는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하는 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근데 추가 실업급여를 조기 종료한 주들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추가 실업급여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보고서 고용도 이젠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숫자가 잘 나왔죠. 앞서도 이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상치가 87만인데 94만 3천, 전월치도 수정이 85에서 93만 8천 돼서 이 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고용 쪽은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엄청난 추가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용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안겨다주며 추가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9월로 가면 갈수록, 이 자료는 이제 10월 초에 발표되겠죠. 그 고용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죠. 인플레 보시면 이거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이 논쟁이 뜨겁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최근에 높아도 인플레가 너무 높아요. 4% 이상 5% 이상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인플레 높은 걸로. 그러면은 인플레가 높다?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은 경기는 별론데 금리는 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70년대식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최악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 4, 5, 6월달 숫자를 보시면은 중고차 지수라는 거 하나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 한 요소가.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일회적 요인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한번 열심히 보자. 사실 저희 채널 보신 분은 이건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맨하임 인덱스를 보면은 6월에 이어 이제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는 7월 숫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서 CPI도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2달 정도 이제 CPI가 더 늦게 반영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그려보면, 그럼 2달치 해버리면은 사실 다음 주 자료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옆으로 그냥 가야죠.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다음 주 숫자뿐만 아니라 다음 달 숫자까지도 CPI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맨하임 인덱스입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인데 팬데믹 때 꺾였다가 그 이후에 이만큼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 인플레이션이 정말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증시 위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진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이 원치 않게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상황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요, 경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존재하는데 이것도 좀 해소돼 간다는 거죠. 경기라는 게 결국은 기업 실적이겠죠, 여러분.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려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익 성장률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대급 이익 성장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89%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 이제 팬데믹 이후 4개 분기 실적 시즌과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폭 자체도 과거 4개 분기가 17% 중반대였잖아요. 지금도 17%가 넘는 숫자를 보여서 과거랑 흡사하다. 팬데믹 이후 4개 분기와.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2분기까지 좋은 건 알게, 다행히 너 2분기 피크아웃 우려는 넘겼네? 자, 그러면은 3분기 피크아웃이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이 되려면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앞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지만은 2분기 때보다도 3분기 때 지금 이익을 수정해서 올리는 비율이 상향하는 그 폭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2분기 때가 오히려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낙관치가 최고조였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조금 넘기 쉬운 허들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추정치의 증가폭이 지난 2분기보다 낮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이익 예상치가 높아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좀 과열이든 과도한 낙관이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는 역시나 지금 재고,
각종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병목 현상, 이것 때문에 받는 영향이 큰 거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경제는 매우 강력한데 재고나 병목 현상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보시면은 재고 쪽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미국 GDP에서 마이너스에 이제 그 기여를 보였다는 거고요. 악영향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ISM 요번 달에 나온 제조 쪽 보시면 역시나 그 뭐 이제 뉴 오더나 백로그 오더, 그 다음에 인벤토 그 재고 부문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앞으로 개선될 여지들이 있다. 경제는 강력하고 재고는 적다. 마찬가지로 이제 ISM 서비스도 보시게 되면은 그 재고 레벨은 낮은 상황에서 이제 저기 오더나 오더의 백록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경제가 좋다는 거,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결국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고용도, 결국은 인플레도요, 결국은 기업 실적도, 결국은 경제 지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우리들이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올해 9월이나 10월 때까지는 정말로 요 관련해서 요 부분들이 이제 그 해소되는 어려움들이, 그런 모멘텀들이 강력해져서 정말로 강력한 경제 상황을 보게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가라는 거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만약에 의심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뇌리에 새기실 건 아닌데, 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멘트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매주 어차피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적당한 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에 관련해가지고서도 어차피 자료를 만들어 둔 게 이미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바로 공개해서 말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다음으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